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죠. 판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언터처블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허접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기적이 일본 정부가 3억 불로 냈다. 이거 동의하세요? 예? 아니, 가만히 계속 보세요. 시간에다 지나쳐서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밥 먹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아니, 내가 토론을 해보셨냐고요. 지금 똑같은 8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요. 김정민은 제가 질문되잖아. 자, 발언 중에 반말하지 잠깐만요. 마시고요. 발언 중에 김정민 의원님. 그런데 바로 중간에 껴서 방해하고 말이야. 여기서 규칙을 안 지키면서 왜 법원 보고 규칙을 안 지키냐고 지적을 합니까? 초과해서 발언하면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허, 김정민 의원님. 이 내용의 심각성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그 3, 4분 가지고 휘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절차를 지키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절차입니다. 절차. 제발 8분 이내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다.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진 않잖아요. 오늘 그렇게 한 그 절박성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예, 중앙법원장님, 네. 지난 6월 7일 날, 서울지방법원 김양호 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사건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형식적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선고기를 6월 10일 오후 1시 30분으로 했다가 6월 7일로 앞당겼어요. 근데 이 당사자들한테, 피해자들한테 통지를 안 하고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소송 대리인에게는 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소송 대리인들에게는 네. 전자송달 및 전화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한테 원래 안 합니까? 별도 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면 따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이게 76년 만에 소를 제기한 거고, 소 제기한 지 6년이 지난 거예요. 이 판결을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와서 소란 피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일찍 해버렸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아마 보도자료로 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의 정확한 의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알아보셔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재판의 평온 어쩌고 하는 게 결국은 와서 뭔가 소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없이 선고하겠다 이런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재판 기일을 조정할 때 법정의 평온과 안정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은 아마 보도자료에서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도자료라는 게 재판부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법원에서 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 법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적절한 재판 진행이라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어떤 선고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소송 재판 지휘 아니, 이 보도자료까지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하여튼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 네. 뭔가 재판정이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재판 기일을 당겼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7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그 당한 피해를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 마지막 한번 죽기 전에 호소해보려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하면서 이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결정일 텐데 이 결정을 하면서 와서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일찍 땡겨서 그냥 이 사람들 없이 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법원장님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선고기일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거에 당부를 제가 공식적으로 법원장으로서 거론한 것 자체는 재판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이런 걸 이렇게 잘못하면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판사 직접 우리 국정감사에 불러다 놓고 가서 따져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지적을 소화하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됐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죠. 판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언터처블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면 우리가 뭐 내부 세미나나 뭐 실무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네. 논의는 당연히 됐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법원장님이 네. 그거 우리가 논의해봤는데 사실관계 여차여차해서 그 판사가 적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면 그 판사가 좀 부적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해서 이게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님이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법원장으로 공개적 의견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가요. 이 선고 내용을 보면 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 청구권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예? 네,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재판부는 그 전원합체 소수 의견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낸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지방법원에서 그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당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고 뭐 대개는 존중을 해서 판결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서 뭐 법적 구속력이 모든 재판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 법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저 뭐 현안 관련 사건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데 제가 뭐 법원장으로서 어떤 당부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니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이렇게 이 양반이 되게 편향적이에요. 일본 관련된 판결에서 그 전에도 보면 근데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가 네. 신속한 대응을 못한다는 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디서 논쟁을 해야 됩니까? 재판부 내에서 토론도 안 하고 법원 내에서 토론 안 하고 국회 내에서는 국정감사 나오셔서도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얘기 못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니 이 한 사람의 판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치면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내용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식민지배가 공인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판사 맞아요 이게? 국제사법재판 소속입니까 중앙지법이?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양반이 3억 불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뤘다고 그래요. 청구권이 3억 불이죠. 청구권 3억 불. 훨씬 더 수많은 거를 우리 중동 가서 건설 노동자들이 독일 가서 우리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베트남 가서 목숨값으로 수십억을 갖다가 우리 경제에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3억 불과 경제 기적을 했어요? 이런 허접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일본 정부가 3억 불로 냈다. 이거 동의하세요?
법원장님, 말씀을 동의하세요?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재판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판결문에 거시된 이유, 예? 판결문에 어떤 논리적 이유로 거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내용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네. 우리나라 경제 기적이 일본 중국과 3억 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어떤 뭐 제가 사견으로 중동에 나가서 75년부터 건설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주액이 8억 불입니다. 8억 불. 매년. 80년에 80억 불이 돼요. 자, 그분들이 땀 흘려서 사막에서 벌어들인 돈. 광고로, 관호사로 도비 가서 벌어들인 돈. 예, 정리해 주시죠. 용의는 한 15분 주세요, 15분.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저는 이게, 아니, 한 판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향이 사람도 있지만, 아니,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님도, 아니, 재판 진행 중이라 얘기 못하겠다. 국정감사 뭐 하랍니까, 그러면? 제가 재판 바꾸자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역사를 책임있게 우리 법원 간부들이 얘기 좀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재판에 영향을 뭘 미칩니까, 이게? 지금 항소돼서 아마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법원에서 내부 토론 한번 해보셨나요? 김정민이랑 똑같아요, 답이. 예? 똑같아요, 내가 무슨 묻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속 보세요, 좀. 시간이 다 지났잖아.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밥 먹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아니, 내부 토론 해보셨냐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한 적 없습니다. 안 들려요,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안 해요,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기가 막혀 할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내부 토론도 안 합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정리해 주세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법원 내에서 내부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워낙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네. 1심 재판은 끝났잖아요. 항소심 진행 중. 끝난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자, 김정민 의원님. 네, 다음은 다음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만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시간 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입니다. 플러스 1에서 8분이거든요. 8분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가 꺼진 지 지금 똑같은 8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알아서 할게요. 김정민 거기에 대한 책임 제가 지면 되잖아. 자, 발언 중에 반말하지 잠깐만요. 마시고요. 발언 중에 김정민 의원님. 그런데 바로 중간에 껴서 방해하고 말이야. 김종민 의원님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이 초과해서 시간을 쓰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의원들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보충질의 하지 말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거든요. 여기서 규칙을 안 지키면서 왜 법원 보고 규칙을 안 지키냐고 지적을 합니까? 상상은 또 초과해서 발언하면 그렇게 심각합니까? 제가 발언 내용도 들어보세요. 자.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정민 의원님. 자, 아니, 이 발언의, 이 내용의 심각성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그 3, 4분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방송에서 말씀. 못하겠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 끝나면은 하고 질의한 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자고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지키자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김종민 의원의 발언 취지가 잘못됐다거나 그 부분이 뭐 정말 엉터리라거나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지키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절차입니다. 절차. 실체도 중요하지만은 절차를 지키자는 주장을 했고 내가 김종민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전데 김종민 의원이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제발 8분 이내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김종민 의원은
뭐 서로 평가를 해봐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됐기 때문에.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실상 발언 좀 할게요. 자, 진행한다면. 제가 하고 야, 하셔야 돼요. 잠깐, 그 뭐 얘기에 대해서 제가 실상 발언-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하고요. 아니. 자, 질의합니다. 넘어가면 이런 씨가 안 해요. 자, 김정민 의원님 질의합니다. 제가 앞서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도 제지하시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한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에 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형평에 어긋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웬만하면 안 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식이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형식이나 절차를 뚫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또는 절박함이 있어서 저는 오늘 중앙지법법원장님을 통해서 일말이라도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재판을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사실 시간을 일부러 옮긴 겁니다. 이렇게 절박하다, 또 이렇게 강하다, 그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저는 이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건, 뭐 발언 시간이 나중에 제지가 되건, 아니면 경고를 받건, 혹은 동료로 비판을 받건, 그걸 감수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형식적으로 뭐 몇 분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만 보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남들보다 길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진 않잖아요. 오늘 그렇게 한 그 절박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이 법원에 나온 우리 법원 지도자분들께 호소하고 싶어서 오래 한 겁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